안녕하세요. 레이와 마루입니다. 고양이는 왜 우리를 무는 걸까요? 가끔은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물려서 당황할 때가 있죠. 하지만 고양이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무는 걸까요? 그렇다면 고양이가 우리를 물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고양이가 우리를 무는 대표적인 6가지 이유와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 때문에 무는 경우입니다. 사실 고양이 공격성 중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흔히 예민하거나 겁이 많은 고양이에게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를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불안이나 공포에서 비롯된 방어 행동에 가깝습니다. 고양이는 무섭거나 불안한 상황이 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 남아있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될 때 고양이는 이빨을 보이거나 하악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 초기 낯선 환경에서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거나 하악질을 하는 경우, 병원에 가기 위해 케이지에 넣으려 할 때 저항하는 모습, 진료대 위에서 보이는 공격적인 반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제압하려 하기보다 가능하면 자극을 줄이고 고양이가 스스로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한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의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훈련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덜 무섭게 느끼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고양이의 경우입니다. 어린 고양이는 원래 무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특히 엄마나 형제들과 너무 일찍 떨어진 아이들은 사람의 손이나 발을 더 잘 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어울려 놀고 엄마에게 훈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힘으로 물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과정을 충분히 겪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양이들은 비교적 쉽게 흥분하고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젖을 뗄 때까지 어미와 함께 자란 고양이에 비해 사람이나 사물을 더 거칠게 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손에서 자란 경우에는 손과 발을 함께 노는 대상으로 인식해 장난감처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는 어린 고양이는 물어서 관심을 끌고, 물어서 요구를 표현하고, 물어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시입니다. 고양이가 손이나 발을 물었다면 말없이 바로 자리를 떠나세요. 야단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약 20분 정도 관심을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지만 물면 모든 활동이 멈춘다는 것을 일관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다행히 어린 고양이의 이런 행동은 한 살이 넘어가면서 여러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점차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까지는 차분하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부적절한 놀이 행동으로 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제 공격이라기보다 손과 발을 대상으로 사냥놀이를 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주로 2살 미만의 에너지가 많은 고양이, 성격이 활발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또 어미와 너무 일찍 떨어진 고양이에게도 비교적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다가 도망가거나 움직이는 손을 순식간에 무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힘이 세게 들어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집안에서 무료함을 느끼던 고양이가 유일하게 움직이는 대상인 손과 발을 놀이 상대로 인식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시기에는 충분히 놀아주지 못하면 이런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한 급식을 하는 경우라면 배고픔이 더해져 반응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으로 직접 놀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말고 낚싯대형 장난감이나 다양한 놀이도구를 활용해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규칙적인 식사와 심심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문다면 큰 반응을 보이지 말고 말없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놀이가 더 흥미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손과 발이 아니라 장난감으로 놀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쓰다듬을 때 무는 경우입니다. 이 행동은 사실 고양이에게 비교적 흔한 반응입니다. 패팅 어그레션, 즉 쓰다듬기 공격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골골거리며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계속 쓰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물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한참 기분 좋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태도가 바뀌어 하악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작스러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만해달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만지는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즐기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핥아주는 알로그루밍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견딜 수 있는 시간과 강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오래 쓰다듬어도 비교적 잘 받아들이지만 어떤 아이는 처음에는 허용하다가도 어느 순간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거나 꼬리를 좌우로 빠르게 흔들거나 몸이 살짝 굳는 반응이 보인다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만지면 결국 물거나 발로 밀치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마다 한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날의 기분, 만지는 부위, 강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쳐다보거나 꼬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멈춰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흥분이 다른 대상으로 향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방향 전환 공격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어떤 자극에 크게 흥분했을 때 그 원인과는 상관없는 옆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게 반응이 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갑자기 이유 없이 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이미 흥분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밖의 새를 보고 강하게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마침 곁을 지나던 보호자의 다리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방의 낯선 냄새나 소리에 흥분한 뒤 근처에 있던 손이나 발을 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처럼 긴장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불안과 흥분이 겹치면서 가까이 있는 보호자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자극으로 올라간 흥분이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 향하는 것이 방향 전환 행동의 특징입니다. 이는 일부러 공격한다기보다 흥분을 조절하지 못해 나타나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아직 감정 조절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고양이를 바로 제지하기보다 흥분할 만한 환경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창밖 자극을 차단하거나 과한 소음이나 냄새를 줄이고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안정할 시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과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통증 때문에 무는 경우입니다. 이 행동은 주로 노령묘에서 비교적 자주 나타납니다. 이를 통증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고양이가 아픈 부위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예민해지거나 성격 변화가 나타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짜증이 늘고 방어적인 태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격 문제라기보다 통증이나 질병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령묘가 갑자기 이전과 다른 공격성을 보인다면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천적인 공격 성향은 대부분 2살 전후에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이후 갑자기 나타나는 공격성은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느껴진다면 행동을 탓하기보다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고양이가 왜 우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은 고양이가 집사를 무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행동도 대부분 이유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신호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서로 훨씬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고양이와 함께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